가장 핫한 기업과 산업 이슈 짚어봅니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철강입니다. 철강입니다. 네. 이덱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계속 바로 질문을 드리면 사실 네. 고품질의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산업의 쌀 이런 수식어가 계속 붙어왔던 한국의 철강 산업인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이제 철강도 겨울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요즘 철강 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고에 시달리고 있죠. 삼고요. 네.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공급 과잉입니다. 네. 중국의 공급 과잉은 지금 경제 분야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사실은 철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그렇죠. 공급 과잉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철강이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경제가 아시듯이 부동산으로 일으킨 경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이후부터 중국 부동산 문제가 결국 해결이 안 되면서 네. 철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 중에 한 곳이 부동산, 건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 플러스 건설업이 회복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맞물린 데다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철강은 산업의 쌀입니다. 네.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섹터를 이야기할 때 반도체나 철강은 우리가 펀더멘탈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보통 이 펀더멘탈이 이런 보통 경기보다 굉장히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철강이 글로벌 경제하고 굉장히 맞물리면서 공급 과잉에다가 글로벌 경기도 좋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악재가 터진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알듯이 트럼프. 이 정부가 시작하는 상고에 시달리면서 또 철강이 이 산업의 어떤 유연성이 높지가 않아요. 다른 제조업과 달리 네. 이제 산업의 유연성이 안 좋은 업종이 뭐냐 하면 철강하고 기초화학 쪽이거든요. 기초화학이요. 네. 요즘 롯데그룹 어렵다는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쪽은 적자가 나도 돌려야 되는 구조가들이 있어요. 적자가 나도 돌려야 되는 구조들. 네. 그런 이제 산업의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철강도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그것도 못 버티니까 이제 아예 폐쇄까지 온 거죠.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 철강의 1위 기업 포스코가 문을 닫았잖아요. 네. 이제 두 차례 닫았는데, 네, 어디였었나요? 우선 지난 7월달에 먼저 닫은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포항 제1 제강 공장이거든요. 네. 이 제강 공장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제철소의 핵심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센 물을 부어가지고 센 물을 부어서 불순물을 싹 걷어내고, 그러니까 제일 원재료, 그러니까 철강을 제일 먼저 만든 게 제강 공장. 이 7월달에 문을 하나 닫았고, 요번에 이제 뉴스에 나온 두 번째 문을 닫은 곳은 이 선제 공장이거든요. 제일 선제 공장인데 선제는 뭐냐면 제강된 이 철을 가장 반제품 중에 첫 번째가 선제예요. 선제를 만드는데 보통 이 선제 공장은 아까 제강이 이제 전공정이라면 선제 공장은 후공정에 들어가죠. 후공정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강 공장 선공정 하나 폐쇄했고 플러스 후공정까지 연달아 폐쇄한 거죠. 사실 이 두 개는 철강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하단에 있는 중국의 공급 과잉과 바로 부딪히는 쪽이죠. 그러니까 폐쇄했고 현대제철은 사실 저 공장은 현강을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현강이 뭐냐면 우리가 건물 질 때 보면 HBM이라 그러죠. 현강이라 그러거든요. 저 포항 이 공장은 굉장히 실적이 좋았어요. 사실은 건설을 그런 때문에 중국 건설업 안 좋죠. 우리나라 건설업도 안 좋죠. 이러다 보니까 포항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견디지 못하고 이번에 이 공장을 폐쇄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동국제강도 있는데 말씀하신 사안들 중에서 이번에 산업용 전기료만 올랐잖아요. 이것도 이들한테는 굉장한 큰 타격이 되면서 동국제강이 야간에만 작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강 공장, 포스코는 제강을 할 때 철을 만들 때 전기보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롤을 쓰죠. 전기로가 아니고 일반 그러니까 코스코 롤을 쓰는데 동국제강은 전기로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패츠를 사다가 그 전기로 만든 용광로에다가 부어서 철을 만들어서 만든 공장인데
전기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 낮에는 못 하고 전기료가 싼 밤에 생산하는 이제 줄이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국의 여파, 뭐 트럼프의 그 우려도 있지만 철강 기업들이 안 나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조강 생산량이 14년 만에 최저, 공장 가동률도 3년 새 최저가 됐고, 네. 그다음에 실적도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을 했던데 네. 영업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보시면 포스코가 네. 일단 매출은 2%밖에 안 줄었는데 네. 영업이익을 보시면 저게 거의 40% 줄었습니다. 네. 39.8% 줄었고요. 네, 확 내려갔네요. 줄였고. 그러나 포스코는 그나마 선방을 한 겁니다. 네. 현대자체를 보면 저게 2,284억에서 515억이니까 네. 마이너스 77%고요. 동국제건 더 안 좋죠. 네. 1,000억에서 215억이니까 마이너스 80%입니다. 세아제 강도 네, 뭐 4분의 1밖에 떨어진 거죠. 70% 떨어진 거니까 그나마 포스코가 그나마 선방한 것이고 네. 제가 볼 때 중국의 많은 제철소는 적자가 많을 겁니다. 이 정도면. 더 하겠죠. 더 하겠죠. 네. 사실 그 철강 그러면 자동차, 조선의 산업의 뒤를 받쳐주던 굉장히 탄탄한 산업으로 알아왔던 건데 한국이 철강 생산국으로 세계 6위나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유를 좀 알아보자고요.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공급 과잉을 말씀하셨는데 뭐 헝다의 여파다, 뭐 이런 파산의 여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예요? 중국 안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산량이 뭐 우리나라가 7위라고 하지만 네. 생산량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가 1억 톤이 안 되거든요. 중국이 생산량이 10억 톤입니다. 네. 비교가 안 되죠. 거의 뭐 전 세계 절반 이상 아닌가요? 절반 이상이죠. 그쵸.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량이 그렇게 많은데 결국에는 중국 내 소비를 짐작하고 만들었는데 네. 중국 내수 침체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갔어요. 최근에 중국 쪽의 이야기는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네. 이제 주가 부양 쪽으로 좀 돌린 상황이고 여전히 이 부동산 내수 침체의 원인이었던 부동산을 말끔하게 회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양책을 계속 내놨는데도 그렇게 그만큼 반응이 안 오는 것 먹히지가 같아요. 않아요. 그리고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 네. 이런 상태다 보니까 중국발 내수 침체의 과잉 생산은 네. 제가 볼 때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상당히 오래 갈 지금 것이다. 철강뿐만 아니라 기초화학, 네. 얼마 전 우리가 롯데그룹의 뭐 부도설 나온 네.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화학업체 중에서 기초화학이 제일 많은 곳이 롯데케미칼이거든요. 네. 그 기초화학 쪽의 과잉생산도 맞물리는 이야기고요. 중국의 그나마 이제 그 철강업계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바로 직탄을 맞았고, 네. 후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철강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부동산, 네. 그리고 자동차, 네. 조선인데 네. 조선하고 자동차는 후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후판을 생산을 해서 네.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건설업은 스테인리스 강이라든지 뭐 현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철근이라 그러죠. 그쪽이 주로 들어가는 쪽이라면 후판 산업은 그나마 나았는데 지금은 후판 산업 후판 쪽까지 공급 과잉으로 밀려서 그 현대제철이 아까 폐쇄된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네. 그쪽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글로벌 경기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네.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이거를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이제 시작되면 우리 트럼프 1기 정부를 생각해 보면 쿼터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아마 중국 때리기를 더 할 것 같은데 중국 때리기를 하면 결국에는 쿼터제로 들어간 이 중국 철강 과잉 생산들은 결국 네.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가겠죠.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주요 국가하고 딱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초대 말씀드린 대로 3고가 다 겹쳤다. 네, 그리고 그럼 대표님 보면 세계 10대 철강기업 리스트를 보면은 네. 6군데가 중국이에요. 네. 한 군데가 한국인데 네. 조금 긍정적인 걸 조금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중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한국의 여파도 있지만 네. 이게 약간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딱 한 곳 있죠. 한 곳 어디? 인도. 인도. 예. 물론 인도도 네. 철강을 꽤 많이 생산하는데요. 네. 지금 요번에 그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네. IPO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도의 후판 공정은 그나마 아직 철강업계에서는 그나마 남아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이렇게 맞물리면 네.
결국에는 인도 시장을 봐야 되고 이번에 중국의 그 포스코가 해외 법인이 한 20개 돼요. 20개 되는데 20곳 중에서 지금 흑자가 나는 곳은 7곳밖에 없어요. 나머지 13곳이 적자가 나는데 절반 이상이 적자네요. 이번에 중국에 있는 법인 하나도 폐쇄를 하거든요. 매각을 서두르는데 검토하고 있다고. 그 공장 법인이 주 생산이 스테인리스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포스코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포스코가 스테인리스 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어요. 고급 강 쪽에서. 우리가 건설 산업에서 보면 기초로 철근이나 현강이 들어가지만 건축이 고급화가 되면 스테인리스 강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반짝반짝하는 고급 건물들 되면 한때 중국이 건설 붐이 일어날 때만 해도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강 판매 1년치 팔면 3년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고시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중국 법인에다가 그 스테인리스 강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까지 이제 매각할 정도니까 결국에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고급재를 만들어서 영업이익률을 지켜줘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가 포항의 1선제 공장, 1제강 공장을 폐쇄한 거는 가장 기초적인 공장이고 그나마 아직까지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로 이 고급강 쪽에는 아직 조금의 여유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불안 요소를 아까 말씀하셨죠. 트럼프 2기 정권이 이제 시작되면인데 과거 1기 때를 좀 찾아보니까 그때는 수입제의 관세 25%를 부과를 해서 우리나라는 아예 쿼터 부과국으로 선택을 했더라고요. 이런 경험치 때문에 지금 더 우려가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지금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잖아요. 1기 정부와 별다르지 않게 쿼터제로 가지 않을까. 쿼터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쿼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한 가지 변수는 이제 그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합병하는 게 아직 클로징이 안 됐어요. 그렇죠. 남아 있죠,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그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첫 통화에서 한국 군함 괜찮던데 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 조선업을 또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 배 만드는 공장에서 미국이 만드는 시장 점유율이요 1.6%밖에 안 됩니다. 놀랍죠? 의외예요. 중국이 한 40-50% 되고 우리나라가 한 26%, 일본이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배를 특수성 포함해서 잘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죠. 근데 미국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미국 군함들이나 많은 배들을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자국에서 만들 수도 없고 배는 또 쓰다 보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장이 없으면 수리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정부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몇몇 조선사가 미국의 버려진 조선소를 M&A해서 거기에서 배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요 변수가 있으면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어느 철강을 쓰겠습니까? 우리나라 철강을 써야겠죠. 그러면 그 쿼터제를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유예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기 정부하고 다른 변수는 두 가지인 거예요. US 스틸에 대한 인수합병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후판 쪽에 들어가는 그 조선소를 만약에 우리가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럼 쿼터제를 허물어야 되는데 이런 변수 남아 있죠. 이게 조선업의 MRO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M&A까지 하면 그렇죠. 우리나라의 철강을 쓸 테고. 근데 요때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지금 중국 저가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기가 만일 안 좋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자꾸 그러니까 저가를 쓰면 안 되겠죠. 안 하게 또 미국이 만들겠지만 우리도 어떤 그런 전략적인 게 좀 변동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정부 역할이 중요한 거죠. 정부 역할. 근데 결국 할 수 있는 건 정부의 어떤 리드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산업자원부라든지 이쪽에서 이런 거 전략적으로 결국에는 미국이 필요했을 때 요청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럴 때 좀 지혜를 발휘해서 산업적으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를 좀 이미 철강도 어렵고 어려운데 정부의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은 바로바로 기업들이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에요. 전략을 바꾸고 있는데 보니까 더 어려운 거는 지금 희망퇴직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들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보니까 포스코는요. 적자 사업이나 비핵심 자산 125개를 매각 처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분위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요. 총파업도 들어갈 수 있는 위기고.
이제 포스코가 기억해 보시면 그 지금 이전 회장인 최정우 회장 때 네. 포스코가 그때 모토가 뭐냐면 탈스틸이었어요. 탈스틸. 예, 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의 전체 매출액에서 네. 이 철강 매출액 비중을 50% 언더로 낮추자. 대신 그럼 뭐 할 거냐?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재료. 그리고 뭐 특수 뭐 다른 재료 철 같은 걸 해서 어쨌든 포스코는 안 거죠. 어차피 중국발 과연 공급 과잉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포스코는 그 좀 특수광 쪽으로 해서 네.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네.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그 과정 중에 이게 터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포스코가 원래 하고 있는 철강에서 계속 돈을 벌어줘서 네. 그 돈으로 다른 데서 투자를 해서 늘려가야 되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 원료 자체가 부족한 거죠. 그 돈줄 자체가 막혀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벌려놓은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정리를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 포스코는 2차 전지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던 뭐 수소라든지 이쪽 사업은 줄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정리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중국이 자국에서 과잉 생산된 철강이 결국 소비가 안 되고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가로 국내에 들어와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기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시기를 알 수가 없고요. 네.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하죠. 그렇죠. 예,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기업 스스로도 힘들 것이고 지금처럼 영업이익률 떨어지는 걸 막지를 못할 겁니다. 네. 더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산업이라는 건 늘 변하기 마련이에요. 늘 좋을 수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1선제공장, 제1제강공장을 폐쇄한 이유도 그러면 우리는 이런 뉘앙스가 시장에 던진 거죠. 우리는 중국과 맞대응하는 기초 소재, 기초 기술이 있는 것들을 우리 포기할게. 포기하고 우리 조금 고부가 가치 있는 걸 우리 갈 거야라고 시장에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전략을 쓰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 보면 이번 주에 철강 쪽에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외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미 투자자들은 그런 의미를 읽어낸 거죠.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면 영업이익률이 좀 더 지켜줄 수 있을 것이고 향후 미래적으로 보면 약간 더 잠재력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읽어낸 거죠. 저는 어차피 이제 더 아이러니한 거는 지난달에 포스코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생산 수율이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생산 안 했다는 이야기죠. 약간 그게 이제 우프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지금은 어떤 제가 볼 때는 과도기에 있다. 그러니까 아주 올드한 인더스트리 산업에서 미래 성장 산업의 재료인 뭐 2차 전지나 다른 재료로 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으로 폐쇄하고 하는 것들은 물론 업황이 안 좋죠.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볼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정도로 어쨌든 선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좋을 수만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다음 스텝 인도를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인도 푸네 스틸 서비스 센터도 착공을 하고 인도 JWS 와 이제 제철소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 인도의 시장은 굉장히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인도에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인도의 시장이 또 어마무지한가 보죠. 그렇죠. 인도라는 입지가 재밌는 게 중국과 붙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육지로 연결시키면 중국 쓸 수 있는데 왜 우리? 그런데 인도와 중국은 약간 경쟁 관계 알력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 중국 다음에 기회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지금 LG전자도 아마 IPO를 곧 준비를 하죠. 가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보다는 훨씬 더 사업하기가 현재는 나은 곳이니까 인도는 그리고 급성장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철강도 인도 내 자체 생산량이 부족해요.
가능한 스케치북은 큰데 그렇죠. 이제 아직은 자체 생산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게는. 기회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는 이렇게 준비하겠죠. 이 철강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아무리 산업이 바뀌어도 그렇죠. 이 올드한 이 철강에서 그나마 매출이나 영업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이 있는 곳에 일단 짓고 네. 국내에서는 고부가 가치의 높은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그런 중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왜 중국 저가 그 청소기 공격을 하니까 보안으로 맞대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중국의 저가에 우리는 질적으로 또 기술로 대응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메시지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움직인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제 주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철강 주가를 짚어보면 의외로 많이 하락하지 않아서 오히려 시장 대비 놀라기는 했는데 사실 바닥이다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분분해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철강 오히려 뭐 어차피 이 펀더멘탈주는요. 네.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이 단타 매매보다는 중장기 투자로 보통 가세요. 중장기. 네, 펀더멘탈이니까. 그렇죠. 멀리 보고. 금리 가니까 지금 중국이 지난 9월 말에 이제 부양책을 한번 발표했거든요. 네. 그때 철강 가격이 기대감에 약간 반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락세 전환을 했지만 네. 제가 볼 때 현재 철강 가격 수준에서 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되게 낮습니다. 오, 그래요. 네, 추가 저는 그렇게 가능성은 봅니다. 낮다. 네. 중국이 한계에 봉착했다. 오히려 중국의 영향으로 네, 그럴 수 있는 봉착했다고 거네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내리면 뭐 스스로 이제 자폭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물론 중국은 그러기에는 중국의 정부의 돈 가지고 산업을 돌리기에 이제 역부족인 한계까지 왔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지방 부채 뭐 반도체 건설발 지방 부채까지 지금 정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철강 가격도 거의 바닥 수준까지는 왔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저 정도 영업이익 난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네. 오히려 지금 뭐 해라 마라는 아니지만 들어가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정도의 분위기는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철강주를 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글로벌 경기도 봐야 되지만 네. 저는 인도 지표를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인도 지표 어떤 걸 좀 봐야 되나요? 인도의 성장률이라든지 네. 인도의 성장세하고 철강하고는 굉장히 맞물리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철강주에 관심 있는 분은 네. 인도의 성장률, 네. GDP 성장률이라든지 네. 이런 걸 좀 유심히 보시면 철강주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거의 저가는 와 있다. 네. 가격은 거의 바닥에 와 있고 철강 가격이 그러니까요. 인도의 성장세에 따라 그리고 트럼프 2기 정부가 네. 출범했을 때 쿼터제인데 우리가 좀 뽑혔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금 기회가 열리는 거죠. 철강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도 지표를 보고 트럼프의 어떤 정권의 시작을 좀 봐라.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조선업으로 인해서 이 철강 산업도 좀 부흥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도 기대돼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